네, 클라우드 서비스 조코드입니다. 요즘에 온라인 계약으로 선생님들이 뜻하지 않게 IT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요. 오늘 또 제가 IT를 하나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돼 라고 하시겠지만은 우리 디지털 세대 우리 학생들이 사실 이런 컴퓨터도 잘하기 때문에 선생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 온라인 클래스이고요. 이쪽에서 F12키를 누르면은 지금 우측과 같은 이런 창이 또 하나 나옵니다. 이게 이제 그 디버깅 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일반적으로 뭐 사용자분들이야 그냥 웹만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마 처음 보시는 선생님도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. 이쪽 그 F12 창을 누르면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고요. 뭐 엘리먼트, 컨솔, 뭐 소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뭐 일단 엘리먼트부터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요즘에 HTML을 이렇게 만드는 거는 옛날처럼 뭐 디자이너가 이렇게 그려서 잘라서 주면 하는 형태가 아니고 퍼블리셔라고 하는 또 중간에 전문적인 화면 구성하시는 또 그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이 화면을 구성을 하게 되죠.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제가 요 F12키를 눌러서 이 화면을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요 지금 창에 가면은 어디 부분에 뭐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도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고요. 그래서 이제 그 디자이너나 아니 개발자들이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엘리먼트 탭입니다. 콘솔은 오늘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. 일단은 자, 소스는 또 이 HTML 창에서 불러오는 뭐 PNG나 JPG 또는 뭐 자바스크립트 파일들 이런 것들이 포함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네트워크에는 이런 요소들을 불러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그런 것도 나타낼 수 있고요. 뭐 일단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. 왜냐면은 어떤 페이지가 오래 걸리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공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밖에도 뭐 퍼포먼스나 아니면 뭐 애플리케이션, 시큐리티 뭐 여러 가지 통합적인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이런 이제 프론트엔드 우리가 이제 그 EBS 서버에서 동작하는 거를 이제 백엔드라고 하고요. 이제 학생들 이런 화면에서 동작하는 방식을 프론트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개발을 하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디버깅 할 때는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. 자, 우리가 요즘에 사용하는 HTML은 옛날에 HTML이 아닙니다. 요즘에 HTML은 5라고 해서 HTML5라고 해서 저 이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 정적인 HTML을 동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액티브엑스나 아니면 플러그인 뭐 그런 거를 많이 개발을 했었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또 IT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또 액티브엑스를 많이 넣어서 그게 한동안은 많이 문제가 됐었습니다.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은행이나 정부기관 이용하실 때 액티브엑스 없이 크롬 브라우저로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. 그 얘기는 즉 HTML5 이런 표준 랭귀지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는 사이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요 콘솔하고도 가장 연결이 됐는데요. 그 콘솔에서도 보시면은 제가 테스트하느라고 약간 써놓은 건데요. 자, 이 내용들 자체가 이미 다 프로그래밍적인 내용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이제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변수를 하나 정의할 때 뭐 베리어블 x는 1 이런 식으로 많이 정의를 하죠. 그래서 x를 쳐보면은 실제로 정의를 했던 1이라는 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브라우저에서 이미 x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그 x라는 값을
다시 또 어떤 액션에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. 그래서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학습 시간이라는 얘기들은 학생이 학습을 하게 되면은 그 시간을 계속 측정을 하고 있다가 학습 완료를 버튼을 누를 때 그 값을 다시 이제 서버나 EBS 쪽에 던져줘서 학생이 이 정도 수업을 했다, 뭐 이런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내부 변수 값인데, 어떻게 또 학생들이 그 변수값 이름을 찾아낸 거죠. 그 이유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엘리먼트나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그런 함수들을 어렵지 않게,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찾았던 것 같습니다. 또한 이런 뭐 사용 시간이나 이런 것들의 패턴이 또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개발했던 학생이나 뭐 지인들이 아마 가르쳐 줄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그 방법이 지금 많이 유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.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학생이 학습한 시간을 암호화를 해서 서버에 전송하기에도 뭐 그렇게 중요한 값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렇다고 또 뭐 계속 측정을 해서 서버에 뭐 5초 단위로 10초 단위로 공부한 것을 계속 보내주게 되면 또 서버의 부하가 심해져서 또 그것도 좋은 모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.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은 가능하지만은 뭐 유튜브 같은 데에서도 시청 시간 자체에 API가 없는 것을 보면은 뭐 그렇게 뭐 얼마를 공부했냐 이런 것보다는 뭐 사실 뭐 그 다른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서 제공을 안 하고 있지 않나, 그런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말을 우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은 그 뭐 물을 마시는 거는 학생이 되어야겠죠. 뭐 교실에서도 선생님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지만 뭐 딴짓을 하거나 뭐 자고 있는 학생들이 있듯이 뭐 우리가 아무리 이런 IT적으로 개발을 잘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것을 또 피해 나가는 방법을 찾는 학생들이 있고, 이것은 뭐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뭐 요번에 그 시청 시간이 유출이 돼서 뭐 일부 학생은 그런 방법으로 뭐 피해가고 있는데, 뭐 그런 학생까지 다 뭐 잘 케어를 해가지고 뭐 시청을 잘하게 한다, 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또 너무 많은 IT 리소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또 다른 학생들한테 오히려 피해가 가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EBS에서 개발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유출이 됐지만은 그것은 뭐 학교에서 지도를 하시고 또 학생이 학습을 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또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보완하신다면은 학생들이 시청을 그렇게 뭐 스킵하거나 다른 우회 방법을 택하지는 못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.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디지털 세대라서 선생님들이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. 그 중에 저는 이것은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, 앞으로도 더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 생각이 되는데,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디지털 문화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,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 때처럼 뭐 교실에 그 학생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식으로 측정하는 것은 오히려 또 온라인이나 디지털 시대에는 안 맞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이 자료를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. 뭐 선생님들도 한번 보시고 어떻게 수업을 하셔야 되는지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상 조재영 코디였습니다.